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른바 명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거다. 안기령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도봉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게 맥락이 없는 공천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도봉이 민주당의 텃밭이니까 쉽게 생각하고 공천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 판단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 마음을 최대한 덜 다치게 하는 방향의 지도력이 필요한 거다. 탈당하는 사람들 모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무소속을 출마하든 아니면 제3지대로 가서 출마하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한 번 더 스포트를 올리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임종석 실장 뭐 공천 주면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공천 안 주면 선거에서 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임종석 실장이 뭐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건가? 이런 거 누가 납득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상황 어때요? 웬만하면 방송에서 후배들에 대해서 비판 안 해요. 네. 안기령도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네. 근데 그게 맥락이 없는 공천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김재섭은 뭔가 거기서 4년 5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아요. 심지어는 지난 지방선거 때 김재섭이 공천한 시의원들 보면 싹쓸이 했어요. 네.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기령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도봉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도 그 초등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도봉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역 활동을 전혀 안 했고 네. 안기령 부대변인이 거기 출마한다고 해서 원래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인재근 의원이라든가 삼선구청장이 이동진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맥락이 없는 공천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기령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비례라든가 아니면은 서대문을 뭐 청년 뭐 전략지역으로 묶어서 경선을 시킨다든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도봉이 민주당의 텃밭이니까 쉽게 생각하고 공천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이게 대표라든가 주류와 가까우면은 맥락이 없는 지역에 전력 공천 해버리고 이를테면은 헤드라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바쁜 현대인들이 보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납득이 안 가겠죠. 공천이라는 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이거든요. 그게 줄임말이 공천이잖아요. 이 추천 상황을 어떻게 유권자들이 납득하겠으며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안기령은 영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야당의 대표는 다음번 정당대회에서 내가 원하는 분이 당대표가 되고 내가 대선 경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조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그걸 생각 안 하고 이제 희생하고 많은 계파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면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눈앞에 그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하고 좀 더 다른 네. 아마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람들, 친명들, 이른바 명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거다. 제가 다른 모든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맥락을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거예요? 사실은 김영주 의원이라던가 뭐 박용진 의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하위 평가자. 공정하게 하위 20%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거든요. 서로 동료 평가, 보좌진 평가를 할 때 다 하고 났을 때 이제 다 아는 사람들끼리 가혹하게 점수를 못 주니 네. 어차피 이제 좀 은퇴할 무렵이 된 연루하신 분이라던가 네. 다선 의원이라던가 다선. 뭐 부의장이라던가 네. 이런 분들한테 줘요. 그냥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버리니까 하위 20%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분은 진짜 의정 활동을 못해서 20%에 들어간 게 역량 평가들이 괜찮잖아요. 네,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그렇네요. 거예요. 당신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하위 20%가 아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들어가 있을 텐데 후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조정을 하거나 힘쓰거나 배려해 줄 테니 이번 총선에서는 후배들한테 길을 좀 내줍시다. 해서 이 사람들이 모욕적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명예롭게. 그래야 네. 스스로 내가 화 20%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이랬는데 요번에는 반발하니까 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왜냐면은 이번에는 상관도 없는 공관위원장이 전화 틱걸어가지고 당신 통보식. 하위 20%인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지는 모르고 뭐 나는 전달만 하는 거다 하고 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 노동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면은 파업하고 시위예요. 반발하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공천을 매끄럽게 잘했다고 해서 반발이 없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 예.
관리의 영역이라는 게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대표든 사무총장이든 그런 분들이 관리를 잘했으면 아니 저 여당은 더 겸손해야 돼요. 지금보다도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지만 네. 지금 하위 20%에 선정돼 있는 송갑석, 박용진, 뭐 윤영찬, 김영주 이런 분들이 다 양심이 없고 뭐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우를 갖춰야지. 그게 지도력이고 관리력인데 그거를 돌아볼 생각을 해야지. 반발하고 나간다고 하니까 바로 일본 여행 잘 갔다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거는 비꼬는 진짜- 건 아닌 것 같아. 정치적인 도의가.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평생을 민주당에 헌신한 분도 계세요. 네. 그 공직에 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도 계세요. 그렇게 모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간단할 때야 뭐 버티고 간다 치지만 이건 누가 관리해야 되냐는 거죠. 이 금가 있는 유리를 누가 접합하고 붙이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놔야 되냐는 거죠. 탈당하는 사람들 모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몇 가지 저도 맞습니다.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아다니는데 이거 뭐 처음엔 당에서 한 거 아니라고 하다가 그쵸. 이제 인정하는 국면까지 가버리잖아요. 누가 봐도 불공정한 뭔가가 있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뭐 친명 친문 뭐 문명 갈등이라는 요소가 또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송갑석 의원 말 들어보니까 당에서 특별검찰 2번 내려와서 막 훑고 지나갔다는 얘기. 그것까지. 그다음에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공관위원장이 뭐 밀실사천에서 미안하다 이런 거 막 나와버리고 이게 하나 다 연결시켜 보잔 말이죠. 그러면은 하위 20%에 들어간 게 불공정하냐 공정하냐의 문제 그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거는 대표가 의원총회라는 게 뭡니까? 그 다 토론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리인데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그거 피신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들한테 너무 오만하게 보일 수 있으니. 민주당 상황이 좀 되게 복잡하고 네. 쪽측발인 것 같아요. 오전에 제가 서른 민주당 의원 네. 라디오를 출연하신 걸 좀 맞아요. 들으면서 왔는데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것보다는 무소속 출마나 이제 다른 제3지대의 선택을 고민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워딩도 하셨던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비단 서른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저는 뭐 이것도 있고 비례 문제도 있잖아요. 비례 결정권이 남았죠. 아예 당이 다른 거잖아요. 위성 정당이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도 뇌관이 분명히 또 터질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예. 그 저는 사실은 서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은 좀 그만하실 때 됐다 생각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국민들 상당수가 네. 그러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지만은 서른 의원이 뭐 민주당에 뭐 해만 끼친 분도 아닌 것이고, 네. 그럼에도 어쨌든 설명의 과정, 예, 설득의 과정은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사람 마음을 최대한 덜 다치게 하는 방향의 지도력이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그런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서른 의원 얘기도 하셨는데 김영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추가 탈당이 좀 있긴 있겠죠. 아무래도 부당하게 하위 생기겠죠? 20%에 들어가면은 탈당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의원들 꽤 있어요. 뭐 끝까지 남의 당에 남아서 경선을 치르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좀 예. 탈당이 좀 있을 그러면 것 여당과 같고. 야당은 계속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야당은 사실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서 무소속을 출마하든 아니면 제3지대로 가서 출마하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한 번 더 스포트를 올리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탈당 안 하시고 그냥 견뎌주시기를 좀 바라는데, 근데 이미 이 기저효과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미 균열이 금이 쫙쫙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톡 치면은 그냥 깨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평소에 이 체질이 단단할 때야 뭐 버티고 간다 치지만 이건 누가 관리해야 되냐는 거죠. 이 금가 있는 유리를 누가 접합하고 붙이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놔야 되냐는 거죠. 탈당하는 사람들 모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지도부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랑 홍익표 원내대표도 조금은 좀 갈등을 좀 번번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얼마나- 배제 문제도 비롯하고. 이것도 사실 얼마나 네. 한심합니까? 그 임종석 실장 있잖아요. 네. 임종석 실장 뭐 공천 주면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공천 안 주면 선거에서 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임종석 실장이 뭐 국민적으로 엄청 좋게 평가받고 전 좋아합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은 그 뭐 나쁘지 않고 사이도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분이 지금 성동을의 전략공천지구에 성동갑? 공모를 했단 말이죠. 그냥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냥 이 지역은 전략공천지구이기 때문에 공모 안 받습니다 하면 끝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그러면은 키웠어요, 근데. 네, 그러면은 임종석 실장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기 전략공천 지역이라는데 왜 자꾸 저기서 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무슨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비었어, 하니까 비었어. 아니 임종석이 2019년 1월에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조국 사태 터지기도 전에 나왔는데 그럼 임종석 실장이 뭐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건가? 이런 거 누가 납득하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관리의 실패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